채훈 할아버지, 통장에 돈이 많네. 그래요. 잘 됐어요. 깨시지 전에 빨리 가져가요. 아니야, 아니라고 했지. 80세 윤채훈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아니, 듣고도 못 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4달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한 남자의 절규가 이제는 그저 노인의 투정으로만 치부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윤채우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8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신이 맑은 분이었거든요. 채운 어르신,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간병인 박소영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였는데 채운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엿보였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날 집에만 있으면 뼈가 썩는다니까. 채운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떤 불안감이 스며 있었어요.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눈에 띄었거든요. 요양원 정원으로 나가는 길에 채운 할아버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관리 사무실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때문이었어요. 이번 달도 가족들한테 추가 비용 청구했지? 네, 원장님. 특별 간병비 명목으로 각자 50만 원씩 더 받았습니다. 좋아. 그 돈으로 새 차 한 대 뽑을 수 있겠네. 요양원 원장 김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조카 윤성민도 매달 그런 비용을 내고 있었거든요. 성민이는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 왜 멈춰 서셨어요? 소영이가 뒤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말이 많던 박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영철이 형, 왜 그래요? 편찮으세요? 채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잠깐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답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간병인들이 우리 방에 몰래 들어왔다가 내 지갑을 뒤지더라고. 뭐라고요? 채운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손전등 켜고 내 옷장을 뒤지는 거야. 그래서 깨어났다고 하니까 화장실 청소하러 왔다고 둘러대더라고. 그럼 신고를. 누구한테? 여기 직원들이 다 한패인 것 같은데. 그때 김태식 원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40대 남자였는데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르신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원장이 지나가자 영철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 정작 우리가 뭔가 말하면 노인네가 헛것을 본다고 하면서 채운 할아버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곳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방으로 돌아온 채운 할아버지는 자신의 물건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현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서랍 안에 넣어둔 통장이 살짝 어긋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채운 할아버지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영철 할아버지 말대로 누군가 방에 들어올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손전등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채운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돈이 좀 있다던데 어디 숨겨뒀을까? 서랍부터 뒤져봐. 속삭이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들은 10분 정도 방 안을 뒤진 후 나갔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참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채운 할아버지는 조카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할아버지 좀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없을까? 왜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여기 직원들이 이상해. 밤에 몰래 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 또 그런 말씀하세요?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이 가끔 헷갈릴 수 있다고.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성민아.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정말로 이상한 일이. 할아버지, 그 요양원은 제가 오랫동안 알아본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평판도 좋다고 해서 보낸 거거든요. 제발 적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채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마저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박소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채운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아, 너는 이곳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이상한 일 없었어? 소영이는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신입이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채운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이틀 후 채운 할아버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1층 관리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다가갔거든요.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김태식 원장이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도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나 모았지? 김태식이 물었습니다. 수간호사 정미라가 노트를 들여다보며 답했어요. 어르신들 통장에서 총 800만 원 정도 빼냈습니다. 의료비 명목으로. 좋아. 그럼 이제 박영철 할아버지 차례네. 그 양반이 제일 돈이 많다던데. 네, 부동산 팔아서 예금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요즘 수상하게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서. 채운 할아버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의 돈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말이죠. 윤채운 할아버지는 어때? 그 할아버지는 좀 까다로워요. 정신도 또렷하고 의심도 많고 가족한테 전화도 자주 하거든요. 가족이 믿어주나? 다행히 조카가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해도 안 믿어주죠. 김태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부터 처리하자. 너무 똑똑한 노인은 위험해. 어떻게요? 수면제를 조금씩 늘려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그렇게 몇 달 지나면 진짜 치매처럼 될 거야. 채운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발목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나무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누가 거기 있나? 김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채운 할아버지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이순남 할머니가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졌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도 예전보다 많이 졸고 있었고요. 영철이 형,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채운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영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자꾸만 졸리고 머리도 멍하고 약을 바꿨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약이라고 하는데 혹시 새로운 약을 추가로 주지 않았나요? 비타민이라고 하나 더 주긴 하던데 건강에 좋다고. 채운 할아버지는 섬뜩했습니다. 아마 그 비타민이라는 게 수면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약을 주러 온 간병인에게 채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도 비타민 좀 줄 수 있어? 어르신은 아직 필요 없으세요. 나중에 몸이 약해지면 드릴게요. 역시 수상했습니다. 왜 어떤 어르신에게는 주고 어떤 어르신에게는 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채운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영철 할아버지 방으로 가보니 할아버지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이었어요. 흔들어도 깨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때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휴게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채운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 완전히 바보가 됐네. 이제 뭘 해도 모를 거야. 박영철 할아버지 통장에서 또 200만 원 빼냈어. 의료진단서도 만들어놨고. 윤채운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내일부터. 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했거든. 채운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부터 자신도 그 끔찍한 약물의 희생양이 될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급히 방으로 돌아온 채운 할아버지는 성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제발 할아버지 말 좀 들어봐. 할아버지, 새벽 3시예요. 왜 이런 시간에? 여기 직원들이 어르신들 돈을 훔치고 있어. 그리고 이상한 약까지 먹여서. 할아버지, 또 그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서 약을 조절하라고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가족마저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니. 다음 날 아침 정미라 수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비타민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작은 흰 알약이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어요. 대신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들의 감시가 점점 심해졌어요.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입안까지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르신, 입 벌려보세요. 채운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 척하면서 가슴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다른 어르신들처럼 인형이 되어버릴 게 뻔했거든요. 그때 박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소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가족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줘서. 소영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채운 할아버지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박소영의 도움으로 채운 할아버지는
조금씩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몰래 가져온 작은 녹음기로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내일 윤채훈 할아버지 약을 2배로 늘려. 너무 말이 많아서 위험해. 알겠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처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들까요? 그래야지. 가족들한테 치매가 급속히 진행됐다고 보고하고 녹음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소영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관리실에서 서류들을 복사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통장 거래 내역과 가짜 의료비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어르신. 박영철 할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야? 가짜 의료비 영수증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검사 비용을 청구한 거죠. 채운 할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순남 할머니 통장에서는 무려 1,000만 원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증거 수집은 곧 들키고 말았습니다. 김태식 원장이 소영이를 불러들였어요. 박소영 씨,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관리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던데? 그리고 윤채훈 할아버지와 수상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소영이는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원장님. 정말? 그럼 이건 뭐지? 김태식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영이가 숨겨둔 것을 찾아낸 거였어요. 즉시 해고야. 당장 나가. 원장님, 제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꺼져. 다신 여기 근처에도 나타나지 마. 소영이는 울면서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채운 할아버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전화도 끊어버렸어요. 어르신, 가족분이 전화 사용을 금지하라고 하셨어요. 치료에 방해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성민이한테 확인해봐. 이미 확인했습니다. 조카분이 직접 연락하셔서 할아버지가 이상한 전화를 자꾸 하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채운 할아버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진 거예요. 약물 투여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수면제를 먹여서 채운 할아버지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려고 했어요. 어르신, 입 벌리세요. 약 먹었는지 혀까지 확인할 거예요. 이제는 약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자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고 이틀이 지나자 기억력이 흐려졌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이상해. 머리가 안 돌아가. 정상이에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식 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채운 할아버지는 영철 할아버지와 똑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성민이 면회를 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채운 할아버지는 성민을 바라봤지만 반응이 느렸습니다.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져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원장님, 할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요. 아마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 관리요? 전담 간병인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고 특수 의료 장비도 도입해야 하고 비용이 좀 들겠지만 김태식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 더 많은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어요. 얼마나 드나요? 월 2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을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성민이 나간 후 김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이 할아버지도 우리 손안에 들어왔네. 하지만 채운 할아버지의 의식 한 구석에는 아직 또렷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약물 때문에 몸은 마비되었지만 정신의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채운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약물의 효과를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복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어요. 반드시 이놈들을 벌받게 하겠다. 내가 죽어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어. 그의 눈에 다시 한번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김태식과 그 일당들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어르신들의 돈을 털어갔습니다. 채운 할아버지의 계좌에서도 매달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갔어요. 이번 달에는 윤채운 할아버지 계좌에서 800만 원 빼냈습니다. 조카가 뭐라고 하던가 특별 간병비라고 하니까 흔쾌히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라면서 그들은 성민의 효심을 이용해서 계속 돈을 뜯어냈습니다. 성민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채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물에 의해 마비되었지만 정신의 한구석에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준수였는데 20살 청년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곳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준수는 다른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따뜻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준수가 채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냥 지나치기 바빴는데 준수는 시간을 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채운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약물 때문에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준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중얼거렸어요. 와줘.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채운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준수는 채운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먹는 약이 다른 어르신들과 다르네. 준수가 약품 기록을 보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미라 수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그건 특별 처방이야. 할아버지 상태가 심해서. 하지만 이 약은 정신과에서 쓰는 강한 수면제인데요. 치매 환자에게 이런 약을. 너는 신입이니까 몰라. 담당 의사가 특별히 처방한 거야. 준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준수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중에 김태식 원장이 몰래 들어와서 어르신들의 방을 뒤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원장님? 이 시간에 무슨... 준수야.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김태식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원장이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날 밤 준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준수는 용기를 내서 채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채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속삭였어요.
돈, 훔쳐가. 약, 이상해. 준수는 전율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채운 할아버지는 눈으로 자신의 베개 밑을 가리켰습니다. 준수가 베개를 들춰보니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어요. 박소영이 몰래 복사해준 서류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뭐죠? 준수가 서류를 보니 가짜 의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채운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김태식 돈 훔침, 수면제 먹임, 도와줘. 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준수의 행동도 곧 들키고 말았습니다. 김태식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강준수 사무실로 와봐. 김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갔어요. 너 윤채훈 할아버지랑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냥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주고받는 것도 봤어. 김태식이 협박하듯 다가왔습니다. 너도 박소영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여기서 본 것들은 절대 밖에 얘기하지 마. 하지만은 무슨, 너 같은 신입이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준수는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수는 몰래 채운 할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지만 채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증거 부족해. 믿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준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채운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가족, 불러와. 진실, 보여줘.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채운 할아버지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옛제자 이현우가 갑자기 면회를 온 거예요. 현우는 채운 할아버지가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우가 밝게 인사했지만 채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선생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 이현우입니다. 기억하세요? 채운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지만 현우의 얼굴을 보자 뭔가 떠올랐어요. 현우야, 정말 너구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선생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채운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본 후 현우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속삭였어요. 현우야, 도와줘. 여기 이상해. 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로부터 들은 바로는 선생님이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정신이 또렷했거든요. 그때 김태식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긴장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오래 면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우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면회를 방해하려고 할까요?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김태식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계속 그들을 감시했어요. 현우는 채운 할아버지와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뭔가 말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선생님, 정확히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채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 훔쳐가, 약, 이상한 거, 먹여. 현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치매 환자일 리가 없었거든요. 증거가 있나요? 채운 할아버지는 베개 밑을 가리켰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강준수가 숨겨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현우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명백한 금융 사기의 증거였거든요. 선생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강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이신가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해서 준수가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네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채운 할아버지가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민이, 먼저, 진실, 알려줘. 현우는 이해했습니다. 먼저 가족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성민 씨에게 먼저 연락드릴게요. 현우는 즉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 씨, 저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중학교 때 제자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할아버지 상태가 이상해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해서요.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현우의 진지한 목소리에 성민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 현우와 함께 요양원에 왔습니다. 김태식은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했어요. 할아버지, 성민입니다. 성민이 다가가자 채운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성민아, 할아버지, 정신, 멀쩡해.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떨렸지만 분명히 또렷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정신이 맑으신 거예요? 그래. 여기, 나쁜 놈들이 돈 훔쳐가. 성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와 원장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현우가 성민에게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에요. 성민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매달 수백만 원씩 의료비 명목으로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 약물 목록이에요. 현우가 준수로부터 받은 약물 기록을 보여주자 성민은 경악했습니다. 이 약들은 정신과에서 쓰는 강한 수면제잖아요. 성민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치매 환자에게 이런 약을 쓰면 안 되는데. 그때 김태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성민 씨, 무슨 일이신가요? 할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하시면. 성민이 분노로 떨면서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을 먹이신 거예요? 김태식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했어요. 그건 담당 의사가 처방한. 어느 의사요? 저도 간호사인데 이런 처방은 있을 수 없어요. 김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원장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훔친 돈을 모두 돌려주세요. 김태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즉시 경찰서에 가시죠. 거기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이때 강준수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밤에 어르신들 방에서 돈을 훔치는 걸 직접 봤어요. 김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수간호사 정미라 씨와 함께 가짜 의료비를 청구한 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현우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이자 김태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김태식이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성민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우는 이미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곧 경찰들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진술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관이 다가오자 채운 할아버지는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의 효과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채운 할아버지의 정신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원의 추악한 실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김태식과 정미라 일당은 무려 20명이 넘는 어르신들로부터 돈을 훔쳤던 거예요.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관이 발표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도 수사가 시작되자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약물 투여가 중단되면서 원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 거죠. 나도 피해자야. 내 돈 2천만 원이 없어졌어. 이순남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바보가 된 게 아니라 약 때문이었구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태식은 결국 체포되었고 정미라와 다른 공범들도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제발 봐주세요.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김태식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준수는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폭로하는데 도움을 준 거였거든요. 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채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민은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 말을 안 믿어서. 괜찮다, 성민아. 너도 몰랐으니까. 채운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성민을 안아주었습니다. 현우도 뿌듯해했어요. 선생님, 정의가 승리했네요. 고마워, 현우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어. 요양원은 즉시 운영이 중단되었고 어르신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성민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치매 환자인 척 위장시켜 거액을 횡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전국의 요양원들도 긴급 점검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요양원 관리 감독이 강화된 거죠.
박소영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해고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소영아도 고생 많았어. 내 덕분에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 채운 할아버지는 소영이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가압류되었던 돈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성민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채운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김태식의 요양원 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조직적인 사기극의 일부였던 거죠.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이 전국 규모의 요양원 사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채운 할아버지와 성민은 깜짝 놀랐어요. 김태식은 자신보다 더 큰 배우가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바로 대형 의료재단의 이사장 박동훈이었어요. 박동훈이 전국의 요양원들을 매수해서 어르신들의 돈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변호사가 추가 수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가족들이 치매라고 믿게 만든 후 강한 약물로 실제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돈을 훔쳤던 거예요. 성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운 할아버지는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도 모두 구해줘야 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요. 과연 수사가 확대되면서 전국의 여러 요양원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각지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치매가 심해졌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정신과 약까지 먹였는데 알고 보니 진실이었네요. 채운 할아버지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서 증언을 도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채운 할아버지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동훈과 그의 변호사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제 의뢰인은 정당한 의료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저는 80년을 살면서 이런 비참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채운 할아버지의 증언은 법정을 감동시켰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현우 변호사도 열정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가족들의 사랑을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강준수도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박소영도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양심상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해고당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발표되었습니다. 박동훈에게는 징역 15년, 김태식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에서 박동훈은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탐욕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 거죠.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채운 할아버지와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에 모였어요. 피고인 박동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태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채운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우셨네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야. 드디어 정의가 이겨졌구나. 판결 이후 채운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용감한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거든요. 할아버지, 다른 요양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성민이 전화 내용을 전해주자 채운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럼 가야지.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 채운 할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어요. 요양원 관계자들과 어르신 가족들 앞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거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채운 할아버지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박소영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르신, 제가 이제는 정말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소영아. 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직 희망적이야. 강준수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뭔지 알게 됐어요. 현우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전문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 현우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채운 할아버지 자신도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노인 인권 단체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민이 걱정했지만 채운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이런 일을 하니까 보람이 있어.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잖아. 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요양원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정기적인 감사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요양원 관리 개선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를 보며 채운 할아버지는 뿌듯해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와 이순남 할머니 같은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회복되었어요.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채운이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평생 바보로 살 뻔했어요. 모료 영철이 형, 우리가 서로 도왔으니까 해결된 거죠. 어르신들은 이제 새로운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으면서 존엄성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김태식과 박동우는 감옥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훔친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어요. 1년 후 채운 할아버지에게는 정부에서 시민형 웅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윤채운 어르신께서는 개인의 고통을 참지 않고 용기 있게 진실을 알림으로써 수많은 노인분들을 구하셨습니다. 시상식에는 채운 할아버지를 도운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성민, 현우, 소영, 준수 모두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함께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채운 할아버지의 소감 발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식사를 하면서 채운 할아버지는 지난 일을 회상했습니다.
성민아, 할아버지가 그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고, 채운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현재 채운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상담위원으로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고 가끔씩 강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성민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 말씀은 무조건 믿을게요. 그렇다고 너무 맹신하지는 마라. 할아버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 둘은 웃으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사기 사건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요양원 관리도 훨씬 투명해졌어요. 채운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고발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든 거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채운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니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행복 바이러스 보내드릴게요.